운동과 식단만큼이나 첨예한 논쟁거리거든요. 이 다이어트에 있어서. 네. 근데 이거에 관련된 연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상 성인이 자기 몸무게의 10%를 감량하고 1년 동안 유지하면 요요가 안 왔다라고. 그래서 요요가 안 온 비율이 20%. 20%. 그러면은 이 요요가 도대체 왜 어려운가를 본질적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당신이 요요가 온 건 당신이 다이어트를 중단했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몇 킬로의 감량에 성공을 했죠. 근데 보통 이 성공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놓쳐. 그러면은 마음 편해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생활 습관이 먼저 요요가 오고 난 다음에야 체중도 요요가 왔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순서가 원래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좀 첨언을 하자면 네. 사실 이 요요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나름 그래도 과학적으로 네. 좀 입증이 된 그런 요법 중 하나가 이런 요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산균을 꾸준히 드시면은 우리 몸의 체중 유지랑 그다음에 대사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고 특히 이 비만과 다이어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온 사례가 있어요. 네. 실제 결과를 보자면 국내 모 대학교에서 한 그룹은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를 시켰고 한 그룹은 그냥 대조군 약을 줬는데 꾸준히 섭취한 그룹 같은 경우는 평균 이 허리 둘레가 95.4cm에서 90.4cm로 많이 줄었네. 무려 5cm나 줄었죠. 그래서 유산균을 꾸준히 먹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같은 노력을 들였을 때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엔 요요가 오지 않으려면 지속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식단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건데 식욕이 폭발하면 그게 안 돼요. 그럼 식욕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건데 신기하게도 락토바시러스 가세리 비엔알 17이 식욕을 좀 제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요가 오지 않도록 적은 양을 계속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짜 배고픔이라고 하잖아요. 맞아. 아, 맞죠. 근데 이 가짜 배고픔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뭔가 먹고 싶을 때 너 그러면 브로콜리라도 먹을래? 그거라도 먹겠다 하면 진짜 배고픔이고요. 난 배고픈 적이 없나? 그런 거구나. 근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가짜 배고픔을 느끼게 된 이유가 우리 몸에서는 뭔가를 채웠을 때 위가 어느 정도 차고 내벽에 음식이 닿았을 때 신호를 줘서 뇌에서 아 이제 배부르다라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 20분 정도 뒤에 나와요. 그 호르몬이 렙틴이고요. 그런데 비만 환자들 같은 경우는 대개는 식단이 잘못되거나 빠르게 먹어서 이 렙틴에 대한 저항성이 생겨서 렙틴이 나와도 제대로 포만감을 못 느끼거나 또는 렙틴이 제대로 분비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엔알 17은 이런 렙틴에 대한 저항성도 어느 정도 민감도를 높여줘서 포만감을 들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맛있는 거 먹을 때 렙틴 나오기 전에 빨리 먹어요. 더 많이 먹으려고. 맛이 많이 먹으려고. 천천히 먹으면 많이 못 먹어요. 오늘 나오시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다이어트로 무려 35kg의 감량에 성공한 분이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나와주세요. 빨리 보고 싶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5kg 감량에 성공해 다이어트로 인생 역전한 김슬기입니다. 야 멋지다. 어떻게 그 35kg을 진짜. 네, 아마 저를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를 옥순으로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알아요. 아니 방송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모습도 보면 아예 상상 자체가 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상이 안 가는데. 어떤 모습이셨길래 사진이 준비돼 있을까요? 네. 저 때가 최대 몸무게였을 때. 네, 저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뚱뚱했었던 최고 몸무게였던 90kg 대 사진인데요. 사실 저는 제 인생에서 날씬했던 기간보다 뚱뚱했던 기간이 훨씬 긴데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당시 몸무게가 거의 30kg에 육박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밥을 너무 좋아해서 하루 삼시세끼는 당연히 먹고요. 부모님이 맞벌이로 집을 비우실 때가 많으니까 몰래 밥을 먹어요. 그리고 치워놓고 안 먹은 척.
부모님이 이제 오시면 안 먹은 척하고 같이 또 저녁을 먹을 정도로 밥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밤에 이제 일부러 가족들 다 잘 때 몰래 나가서 김치찌개 고기 건져 먹고 다시 몰래 잠들고도 했거든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저희 아버지도 되게 식사를 좋아하세요. 밥을 좋아하셔서 하루에 5끼 드실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동생도 저와 체격이 비슷해서 그냥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나? 다른 집은 안 그런가?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교복을 맞추잖아요. 근데 교복집을 가면서 이제 저의 현실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교복이 맞는 게 없었거든요.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 90kg일 때 나이가 19살 때였는데요. 그 당시 이제 학교를 가려면 멀어서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정류장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면 다른 학교 학생들이 창문을 열고 대지 마라.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런 식으로 그렇기도 하고 아이고. 아, 요즘에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가끔 예쁘게 옷을 입고 나가면 뒤에서 수근수근 대는 거예요. 제 다리통 보라고, 코끼리 다리 같다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같이 쇼핑을 하러 가자고 해도 저는 나는 옷 살 거 없다. 그냥 나는 액세서리나 화장품 살게 하면서 옷에 대해서 많이 좀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시선들이 계속 되니까 상처 많이 받고 저 자신도 많이 잃게 되면서 위축이 많이 돼서 우울증까지도 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될지 몰라서 사실 되게 많이 굶기도 하고 초절식 다이어트를 많이 했었어요. 아무래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무릎이나 관절이 안 좋아서 운동을 바로 시작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체중이 워낙 많이 나가니까 적게만 먹어도 많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땐 또 몰랐죠. 제가 이제 기초대사량이 그렇게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요가 금방 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적게 먹다가 입이 터지는 날에는 폭식, 그러니까 절식과 폭식을 반복하다 보니까 요요로 한 10kg 정도 찌는 걸 반복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는 안 되겠다. 다이어트를 다시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땐 헬스장을 가장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헬스장에 등록을 했는데요. 헬스장에 들어갔는데 너무 다 날씬한 분들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스장에 운동을 하러 갔지만 오히려 더 주눅이 들어버리는 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러닝머신을 해도 제 것만 유독 쿵쿵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모두가 날 쳐다보는 것 같아서 공감. 헬스장 가려고 살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진짜 있어요. 네, 제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헬스장 가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도 하고 재미가 붙더라고요. 아무래도 살이 빠지고 거울을 보는 모습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안 해본 운동이 없을 정도로 많이 했는데 뭐 복싱 그리고 뭐 요가도 해보고 헬스 당연히 했고요. 수영 그리고 필라테스, 에어로빅 그리고 점핑 다이어트 이렇게 되게 많은 운동들을 했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지루함을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좀 금방 질리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3개월 이상 한 운동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를 프로 가임러라고 하거든요. 등록만 잘한다고. 그랬는데 점핑 다이어트는 저한테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중에서 가장 재밌게 하고 즐겁게 오래 했던 운동이 점핑 다이어트인데 제가 지루함을 잘 느끼는데도 음악과 같이 하니까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점핑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중을 많이 감량을 했습니다. 사실 다이어트 하다 보면 변비에 걸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양배추 먹고 나면 화장실도 너무 잘 가고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도 가끔 이제 좀 식욕이 폭발하는 때가 있는데요. 그때 저한테 가장 도움을 준 것이
유산균 비엔나 17을 같이 먹는 거예요. 유산균 드시는구나. 유산균. 지금 딱 이 식단 자체가 구성도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장이 지금 사막 상태예요. 그럼 사막에 물고기 부어봤자 다 숨 못 쉬어서 죽거든요. 그럼 바다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물고기들이 붙는 족족 불어나겠죠. 네. 그 바다 역할하는 게 식이섬유인데 이 유산균이 좋아하는 식이섬유 양배추 먼저 먹고 그다음에 유산균 먹어주니까 유산균이 잘 정착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이 장 안에 이 착한 미생물들, 유익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착한 미생물이 많아져서 이 장내 세균 정상화에 도움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유해균이 좀 줄어들고 유익균들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장내 미생물 균형이 맞춰지면 이 염증을 만드는 유해균들이 사라져서 체내 염증을 결과적으로 줄이고 또 이런 유익균들이 많아짐으로써 체중 유지와 대사 관리,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지금까지는 이제는 요요 없이 몸매 유지하고 있고요. 저의 자신감도 되찾고 저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35kg을 빼셨는지 진짜 대단하시다. 근데 진짜 많이 노력했거든요. 진짜로요. 어떻게 보셨어요? 대단하다. 인간승리다. 그런데 진짜 대단한 점 중에 하나는 보통은 소아비만이었던 경우에는 비만 세포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빼기 어렵다고 하거든요. 성인이 되고 나면 지방 세포 수가 크게 잘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먹게 되면 하나하나의 지방 세포가 그냥 뚱뚱해져요. 네. 그럼 개수는 그대로인데 소아 단계에서는 근육도 마찬가지고 뇌세포도 마찬가지고 지방 세포도 막 늘어나거든요. 그럼 어렸을 때 만약에 개수가 늘어났다고 하면 성인이 돼서 살을 뺀다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하나의 지방 세포 입장에서는 배고픈 거예요. 그게 참는 거예요, 계속. 조금씩 들어올 때마다 계속 자기가 불어나고 싶은데 참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억울한 거다 이거. 그렇죠. 유전적인 영향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역학조사에 의하면 부모 모두가 두 분이 모두 비만인 경우에는 자녀가 비만될 확률이 80%고 한쪽 부모가 비만일 땐 40%, 부모 모두가 비만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의 확률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거는 좀 잘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유전자에 써 있는 건지 아니면 두 분 다 이제 비만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식습관 자체가 그렇죠, 환경. 변화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 대상으로 연구하는 건 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걸 연구하려면 쌍둥이를 다른 집에 이제 입양된 케이스를 갖고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분명히 유전적인 건 있는 것도 있고 내가 살아온 가정에서의 분위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 환경 때문에 비만이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아니, 어쩐지 저희가 사실 저희 아들도 조금 어느 순간부터 자꾸 통통해지더라고요. 걱정되세요? 네, 걱정돼요. 너무 걱정이 돼요. 왜냐면 저도 어린 시절에 비만이었을 때 되게 많이 상처를 받았었기 때문에 혹시나 아이한테도 그런 상처가 올까 봐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운동법이나 식단 같은 게 있을까요? 소아비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그 시기에 너무 과도한 식습관이나 운동을 통해서 푸시를 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좀 많죠. 맞아요. 성장에 제한을 시켜주는 경우가 많고요. 가장 힘든 건 그 친구 마음이 내 마음 같지가 않아서 이제 컨트롤이 안 돼서 가장 힘든 건데. 맞아요. 그래서 운동 같은 경우에는 경쟁심을 약간 부추겨서 약간 축구, 농구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혹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수영 아니면 뭐 방송 댄스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조금 다양한 것들을 조금 제안해보고 거기서 약간 하나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로 재미있게 가는 게 최고입니다. 맞아요. 근데 또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네. 아들은 또 엄마가 뭐 시키면 또 말 되게 안 듣잖아요. 그때는 그런 거 하면 돼. 너 이거 몇 초 만에 갔다 올 수 있는지 엄마가 초제게. 이러면 그냥 맞아요. 후다다다다닥 갔다 온다는 그런 얘기도 정말 있고. 빠르더라고요. 그러면 모의의 효능처럼 비만 예방에도 그렇죠. 네, 네. 도움이 된다. 이게 네. 맞을까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전 심지어 단 것도 좋아하지 않고 밥을 좋아했어요. 탄수화물. 그게 제일 맛있어요. 밥 물만 먹기만 하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찬물에다가. 찬물에 오이지 하나 올리면 끝장이죠. 진짜 맛있어요. 그거만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밥을 정말 좋아하신다고 한 거에서 공감을 좀 느끼기도 했었고요. 네. 이 쌀밥이라고 하는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그 정제탄수화물이 비만의 원인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거고 탄수화물이 이제 다당류, 단당류 이런 것들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우리 몸이 네. 흡수하려면 당당류가 되어야 돼요. 다당류는 흡수를 못 해요. 그런데 우리 몸의 소화 요소가 알아서 다당류를 단당류로 바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단당류로 바뀌어져 있는 요 말하자면 뭐 포도당 같은 것들을 순식간에 흡수하면서 혈당을 확 높이고 혈당이 높아지니까 인슐린이 분비되고 그래서 바로 그렇죠. 세포 안으로 끌어들여서 지방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쌀밥 끊으십시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아, 제가 진짜 빵, 이거 뭐 간식 이런 과자 같은 건 다 끊을 수 있는데요. 면도. 근데 밥을 도저히 못 끊겠는데. 밥을 제가 슬기님의 마음을 대신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쌀밥을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이 과학적으로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먹으면 우리 몸에서 소화효소가 분비돼서 다당류를 단당류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네. 단당류로 분해된 걸 다시 다당류로 다시 합성해서 못 들어가게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BNR17 이 유산균이 단당류를 다시 다당류로 합성해서 소화 흡수율을 좀 떨어뜨린다고 해요. 그래서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높아지고 탄수화물의 경우는 소화 흡수율이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같이 먹게 되면 그래도 밥풀 몇 개 덜 먹는 정도 효과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 그래도 밥풀 몇 개가 어딥니까? 그렇게 쌓이는 거예요. 평생 20년, 30년, 50년 쌓이는 거죠. 당연하죠. 여기서 더 좀 첨언을 하자면 이런 유산균과 이런 지방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특히 체지방을 태우는 유산균들이 없을까. 근데 여러 유산균인데 그중 또 하나가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17, 즉 BNR17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내장 비만이 감소하고 또 체중이 줄어들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17, 그러니까 BNR17이 체지방 비율을 좀 좋은 쪽으로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네요, 그러면. 요 BNR17 같은 것들을 섭취하면서 뭔가 우리가 주의하거나 요거는 꼭 한번 생각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주의점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유산균들은 건강에 좋은데 다 기능성이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그런 제품인지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다이어트 유산균 BNR17은 미생물이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사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차라든가 이런 거랑 같이 드시지 마시고 그냥 요거트 같은 데 같이 섞어 먹거나 그냥 물이랑 같이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미생물이에요. 그러니까 균을 먹는 거예요. 과량을 그렇죠. 먹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 세균총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좀 살짝 복통도 있을 수 있고 설사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으로 바뀌는 과정이니까 주룩주룩이 아니면 그러면 일단 조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양을 너무 많이 하지 않게 하루에 425에서 900mg 정도로 드시면서 천천히 적응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